안녕하세요. 저희는 폭염 및 온열 질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사천시에서 광양시로의 정책 이전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한 학기 동안 플레이 활동을 진행한 플레이스테이션 팀의 김재익, 노규린, 박세은, 유현우, 장서윤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의 서론 부분입니다. 폭염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열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어 생활 방식의 변화를 일으키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염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는 적절하게 평가될 수 없습니다. 역대 최악의 폭염이라고 평가되었던 2018년 여름 이후로 올해 2024년 폭염 또한 사계절의 정의마저 바꾸고 있는 최악의 폭염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기상관 측 이래 폭염 관련 기록들을 새롭게 갱신했고, 무엇보다 올해 9월의 날씨는 2024년의 폭염이 최악이자 최장의 폭염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염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폭염은 인간의 건강과 행동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폭염의 영향력에 가장 취약한 집단은 사회적 취약계층이기에 우리는 더더욱 폭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온열 질환 또한 다양한 요인에 의해 그 위험성이 결정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위험성이 폭염의 심각한 정도와 항상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단순히 폭염이 찾아들었다고 온열 질환의 위험도 감소할 것이라고 간주해서는 안 되며, 폭염과는 별개로 온열 질환에 대한 관심 또한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온열 질환의 전국 세부 지자체 단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가 주목한 점은 온열 질환자 수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 간에도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경우가 존재했으며, 이는 비슷한 인구수나 산업 구조를 가짐에도 여전히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히 기후적 특성이나 산업 특성과 같은 구조적 특성 외에도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과 정책적인 요소들이 각 지역의 온열 질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두 지자체에 대한 사전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현장 답사와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종합하여 정책 이전의 방안과 통합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연구 범위가 되는 두 지자체는 경상남도 사천시와 전라남도 광양시입니다. 두 지자체는 비슷한 인구수와 산업구조, 지리적 위치를 가짐에도 상당한 온열 질환자 수 편차가 존재해 사회 경제적 요인과 정책적 요소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용이하게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방향성과 연구 의도를 잘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를 종합한 저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전에 검토한 선행 연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8년 기록적인 폭염이 기록된 이후 2019년부터 여름철 평균 기온 및 최고 기온, 온열 질환자 전체 신고 현황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2018년에 이어 2024년에는 다시 한번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폭염 및 온열 질환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인 대책으로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을 화면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 중 질병관리청이 운영하고 있는 앞서 살펴본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는 폭염에 대한 국민 건강 피해를 파악하는 유일한 자료로 관련 기관 및 지자체 등에 공유되어 폭염 대응을 위한 주요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폭염 및 온열 질환의 현황과 보편적인 정책을 살펴본 이후 이어서 선정한 두 지역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온열 질환 현황과 관련해서는 사천시가 환경이 유사한 3개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양시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폭염과 관련된 정량적 지표를 활용한 다양한 선행 연구들에서 폭염에 대한 취약성도 높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온열 질환 관련 정책의 경우 사천시는 사천시와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적극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광양시 또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목표 달성률과 예산 집행률이 높지 않았으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온열 질환 관련 협력 체계의 경우 사천시는 다각적인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일률적이고 보편적인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광양시는 광양시청이 중심이 되어 관련 대책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보건소, 소방서 차원에서도 대책이 시행되나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을 때 다양한 대응책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 다소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열 질환 및 기타 건강사업 관련 성과의 경우 사천시와 광양시 모두 긍정적인 성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사천시가 보건 및 건강에 있어 다양한 성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사천시는 폭염 및 온열 질환 대책의 다양성과 실행의 지속성, 적극성에서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광양시는 실질적인 집행의 측면에서 보완의 필요성이 존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선정 지역에 대한 현장 답사를 진행하였으며 먼저 사천시의 현장 답사 내용부터 소개해 보겠습니다. 앞선 문헌 연구를 통해 사천시의 폭염 대응 정책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사천시는 특성화된 건강 증진 프로그램과 맞춤형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관련 사업 부문에서 뛰어난 성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온열 질환자 환자 수와 사망자 수가 확연히 낮으며 다양한 온열 질환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천시는 폭염 대응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천시의 폭염 대응 정책들을 직접 확인해 보고자 용현면 행정복지센터, 삼촌포 서울병원, 그리고 진백은 사천시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용현면 행정복지센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자율방재단에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주무관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경우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이장은 마을 주민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적은 단원수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보다 그 역할을 매우 잘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복지센터 공무원 분들이 직접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생수를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운영하는 양심 생수 부스라는 전형적인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고 생수를 배부하는 것이 폭염 예방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천시 주민들은 시 차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는 점과 사천시에서는 폭염 대비 방송을 최대한 많은 주민에게 전달하고자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삼천포 서울병원은 지역 내 거점 병원이자 주변 권역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까지 담당하며 대도시 대형 병원 수준의 장비와 시설 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 밀착형, 맞춤형 서비스를 수행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삼천포 서울병원은 시도와 연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며 공공보건의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충분한 투자를 통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에 부재한 공공의료원 대신 통상적으로 공공의료원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최대한 수용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기관과의 협력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었습니다. 각 병원이 연결된 인트라넷을 통해 병원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고 도청, 보건소, 지역 내 병원들과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구성하여 실시간 의사소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맞춤형 온열질환 관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었는데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고 폭염 대비 물품을 전달하기도 하며 이러한 사업은 지자체와 삼천포 서울병원 상호 간 사업 제안과 협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진백은 사천시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천시의 2024년 폭염 대응 현황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35개 관과 소가 재난 대비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상황실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이 상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사천시 폭염 대응 정책의 특이점은 폭염 취약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TF팀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외 근로자를 폭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작업 중단 시간을 별도로 지정하고 건설 현장에는 음료수와 소금을 비치해 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2년 7월 1일부터 어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또 제 지역구가 농촌이다 보니까 우리 제 주변에는 그 취약계층 즉 할아버지 할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정활동의 키포인트도 그쪽이라 두고 많이 하고 있는데요. 12시에서 2시인가 3시까지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열 환자 발생 그 현황을 봐도 건설 현장에서는 온열 환자가 없고 그 어르신들 논밭에 가서 일하는 분들의 온열 환자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아마 일반 업체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건설 현장에는 2시인가 3시까지 그 시간대는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확실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에서도. 또한 폭염 대응과 관련한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이 주목할 만한 점이었습니다. 사천시는 폭염 대비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였으며 다른 지자체보다 큰 예산액을 투입하여 폭염 대응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처럼 일반적인 예산 항목에 폭염 대응을 포함시키지 않고 폭염에 특화된 예산을 따로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산은 국비와 도비와 그리고 시비, 기금, 또 재난기금이라고 도에서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고 우리 시 예산의 1%의 예비비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1,000여만 원의 예산을 준비를 했고 1차 추경에도 한 2천만 원, 2차 추경에도 한 9천만 원 정도 해서 총 한 1억여 원 정도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에서는 박준섭 광양시 의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시민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광양시 현장 답사를 통해 발견한 특징을 화면과 같이 4가지 측면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범위가 제한적이며, 둘째, 민간 협력 기반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중점을 두지만 협력의 폭이 제한적이며, 셋째, 예산 운영은 안정적으로 보이나 폭염 대응을 위한 재정적 투자가 충분하지 않고, 넷째, 의료 및 복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정책 홍보와 주민 참여 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먼저 박준석 광양시 의원님과의 인터뷰에서 문헌조사에서 얻지 못한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우선 광양시는 폭염 예방 쉼터 운영뿐만 아니라 통장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폭염을 대응하도록 했고, 여러 민간단체가 경찰과 소방의 보조적 기관으로 부족한 폭염 대응 활동을 보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조례가 있고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주민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고 외곽지역 등 사각지대의 정보 격차가 존재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특히 시골의 어르신들이 집에서 혼자 계실 때는 에어컨도 안 틀시거든요. 전기로 부담되고 그러니까 손님이랑 오면 그때나 깨울까 평소에는 그냥 쳐다보는 걸로 만족하는데, 그리고 사천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광양시의 의료 인프라가 더 발전되어야 할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대형 병원이 존재하지 않아서 응급 환자가 발생할 때 인근 도시의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고, 보건소의 역할도 예방에 집중되어 있어 제한적이었습니다. 광양이 이제 사실 의료 인프라가 좀 약해요. 광양이 이제 아주 그 기업체에서 큰 사고 나면은 좀 광주 가든지 광주 전남대병원으로 가든지 경상대 진주 경상대 병원으로 가야 돼요. 그럼 기본 한 1시간 반 정도 시간 소요되고. 추가적으로 발견된 시사점은 현재 폭염과 관련한 정책이 방송 및 전단지 중심으로만 홍보가 이루어지다 보니 일부 사각지대에는 그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다른 채널이나 방식으로도 정책과 정보를 홍보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앞선 내용들은 예산과도 큰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재난 예산을 다루는 안전과 예산안 중에 폭염 관련 항목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포함한 정책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부분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에너지 취약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 대비 예산은 만들어 놓는데 그걸 재난으로 인정할 것인가, 원형 질환을 그 목에 있는 그 용도의 그 기금이 과연 열사병이 일사병으로 원형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해당이 되는지 아마 아직은 그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도 이제 필요하다, 심각하다라면은 포함을 시키는 이런 노력도 해야 되겠네요.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가 아직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다음으로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복지 서비스의 창구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고, 화력수 심기, 쿨링포구 설치 등 구체적인 개선 사항에 대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또한 민간 협력의 폭이 더 넓어지고 홍보와 교육이 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한 시민 인터뷰에서는 폭염 대응에 대해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폭염 대응 정책이 일상생활에서 시민에게 잘 노출되어 있지 않았고 폭염 정책에 대한 인식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앞서 사천시와 광양시를 현장 답사하여 얻은 배움을 토대로 정책 이전이라는 수단을 통해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연구 과정에서 얻었던 인사이트를 함축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 전체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연구로 확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선 문헌조사와 현장 답사를 바탕으로 사천시를 폭염 및 온열 질환 대응의 우수 사례로 선정하였고 광양시를 사천시와 사회경제적, 지역적 유사성을 가진 일반적인 지자체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천시에서 광양시로 정책을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해 봄으로써 어떠한 부분들이 폭염 및 온열 질환 대응에 있어 중요한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별적인 정책, 두 번째는 예산, 세 번째는 지역 의료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로 양심생수입니다. 사천시가 양심생수의 위치적 다양성과 이를 배분하는 방식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이루어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설치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닌 폭염이 심한 시간대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생수를 사람들에게 운반하는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도심 속 오아시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 홍보 측면에서도 많은 노력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광양시는 전형적인 지자체의 모습으로 양심생수 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사천시의 양심생수 배분의 다양성, 공무원의 능동적인 배분 등의 요소를 이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폭염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입니다. 폭염 취약계층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천시는 지역별 담당자를 필두로 한 사천시 보건소를 중심으로 폭염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폐지 수집 어르신들에게도 폭염 예방 키트를 배분하고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며 가정에 방문하거나 폭염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접 찾아가는 등의 키워드를 실천하였습니다. 광양시도 방문 관리 등의 서비스가 존재하기는 하나 적극성과 수혜 대상의 다양성 측면에서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역별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폭염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 시스템의 운영 방식을 광양시도 이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정책 홍보 측면에서도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하천시는 일선 관료들이 직접 트럭을 몰고 폭염 안내 방송을 전달하거나 주민과 관료의 연결점인 이장의 노력도 돋보였습니다. 다만 광양시는 적극성 측면에서 부족했으며 공지 정도의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에 방송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곳에는 직접 공무원들이 발로 소식을 전달하는 방침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일정 수준의 반대가 존재할 것이고 추상적인 부분의 이전이라는 부분적 한계가 있으나 폭염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그 취지가 훌륭하다고 판단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입니다. 사천시는 폭염에 대한 예산을 따로 운영하고 여러 정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반면 광양시는 재난안전관리과에 속해 있으며 폭염과 관련한 예산의 총액 자체도 적습니다. 이에 사천시의 폭염 대응 예산의 액수와 비율을 광양시에 이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은 지역 의료 시스템입니다. 사천시는 삼천포 서울병원을 필두로 지역 밀착형 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상호작용하고 여러 사회적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반면 광양시에는 비슷한 역할의 병원이 부재합니다. 병원을 짓는 것이 가장 좋으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 서비스 등과 폭염 및 온열 질환에 대응하는 보건소, 지자체, 병원 등이 연결되어 있는 플랫폼의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나아가 통합적 가이드라인을 통해 저희의 연구를 확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입니다. 본 연구는 폭염과 온열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취약성과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구체적인 방안들을 탐색 및 분석하고 해결책과 제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사점과 대응책은 폭염과 온열 질환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파와 한랭 질환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파는 폭염과 같이 기후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재난이므로 유사한 취약성과 사회 경제적 구조의 맥락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연구의 정책적 재현은 다른 정책과 재난에까지 확장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할 것입니다.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은 앞으로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연구가 기후재난에 대한 다각적인 지역 맞춤형 대응 정책의 필요성을 알리고
향후 이러한 정책이 더욱 활발히 개발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연구 동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